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1581년 명 만력 9년 망골예를 권정예로 행하였다. 이는 내일이 바로 인순 왕후의 기일인데 오늘 무도의 성예를 행하는 것은 미안하기 때문이었다. 이 행사에 있어 어떤 사람은 날짜를 물려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국을 위하는 예이므로 뒤로 물려서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대신과 정의품 이상에게 명하여 골정에서 모여 의논하게 하여 망골리에는 이날 행하기로 확정하였고 본국의 하례는 3일로 물려서 행하게 하는 한편 이를 길이 항식으로 삼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정조 하례를 권정예로 행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승지 최흥원이 아뢰기를 저번에 영부사 홍섬이 모상을 당했을 때 상께서 정조시 한 전례가 있는가의 여부를 하문하셨었는데 대신이 상사를 당했을 때의 전례는 없고 다만 중묘조 때 송일이 영경년으로 상사를 당하였었는데 단지 조애하라고 정교만 있고 정조시를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회개를 하였었는데 이제 들으니 세조조의 정창손이 좌이정으로 모친상을 당하자 1일간 정조시를 하였었다고 합니다. 신이 미처 두루 상과에 아뢰지 못했으므로 황공하여 대제합니다 하니 대제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3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삼성 교절을 하면 밤낮으로 형신을 가하고 조금도 쉬지 않아 군문을 받은 사람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죽게 되니 이는 옥사를 신중히 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뜻에 어긋난 듯합니다. 전규를 고쳐 중도를 얻도록 하소서. 정우는 대신이 상사를 당했을 때의 전례를 자세히 고찰하여 회개하지 못하였으니 색승지를 추구하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추구하는 일은 윤화한다. 왕옥의 체제는 마땅히 전규를 따라야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3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신이 상사를 당했을 경우 전자에는 정조시를 한 때도 있고 하지 않은 때도 있다. 그러니 예관에게 물어 의정해서 항식을 만들도록 하라 하니 예조가 회개하기를 대전에 없는 일을 항식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죽은 홍섬의 모친 정경 부인 송씨의 조묘군을 필요한 인원수를 헤아려 정급하라.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지사 송기수의 줄기 전교하였다. 노재상이 줄서하니 내 마음이 놀랍고 슬프다. 별치부할 일을 상과에 아뢰라.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동지사의 선례통사가 입경하여 동지사 양희가 옥화관에서 죽은 일을 입게 하니 전교하기를 양희가 옥화관에서 죽었다니 놀랍고 슬프다. 전례에 있는 모든 할만한 일을 상과에 아뢰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양희의 분상자 2인과 후상 1인에게 말을 주어 내려보내고 6장 붙인 유둔 3부 쌀과 공도합 20석 종이 70건 공석 90번 석회 30석을 별칩으로 내리라.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양희가 군명을 받들고 상국에 사신 갔다가 객관에서 죽었으니 불쌍하고 측은하다. 관원을 보내 취재하려고 전례를 두루 상고하게 했으나 그런 예가 있지 않았고 다만 예조가
취지하는 규정만 있는데 제문을 짓지 않고 낭청도 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예가 너무 소략하였다. 이번 일은 공사로 인하여 밖에 있다가 죽은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논할 수는 없는데 더구나 대전에 종이품 이상은 조제한다고 되어 있음이겠는가? 양이가 진시로 차함이 이품이지만 사신으로 갔다가 죽었으니 그 직함이 아직도 그 몸에 있는 것이다. 이제 관원을 보내 취지하는 것이 인적으로나 예로나 법으로나 다 안 될 것이 없다. 이 뜻을 예조에 물어 상의하여 확정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상의 하교에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소서 하니 아래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6일 신미의 두 번째 기사. 영월군에 노산군의 묘가 있다. 강원감사 정철이 장계하기를. 노산이 비록 위호는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군에 봉해졌으니 그 묘의 마당이 품재가 있어야 할 것인데 묘역에 성물이 없고 초동, 목수도 검하지 않고 있어 길 가는 사람마다 가슴 아파합니다. 과거 역사를 상고해보면 비록 항우와 같은 원수도 고조는 왕래로 장사를 지내주었고 제거된 건문 같은 임금도 성조는 천자의 예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분묘를 수축하고 성물을 세울 것은 물론 관원을 보내 취지하소서 했는데 대신들과 의논할 것을 해조에 입게하니 전교하기를. 영월군의 노상군 묘는 지난 병자년에 관원을 보내어 취재하여 친일을 표시하여 위로한 바 있었는데 이제 관찰사 정철의 장계를 보니 세월이 오래되어 초동 목수가 서로 범하고 의물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묘역이 황폐해졌다고 한다. 대신과 의논하여 분묘를 수축하고 성물을 세울 것은 물론 근신을 보내 취지하도록 하라는 뜻을 예조에 이르라 하였다. 이제부터 노상군이 나오는구나.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6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지평 기대정이 아래기를. 유화가 이미 유사상의 아들이 되었고 양자를 피하지 않았는데 유온등이 정무의 재물 때문에 송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해관은 감히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였고 예조는 또 다시 의논할 수 없다는 뜻을 아뢰지 않았었습니다. 전일 신이 본직에 있으면서 본부가 이 일을 아뢰는 문제를 의논할 때 신은 병으로 휴가 중이었으므로 간통의 내용을 보았으나 이를 자세히 알지 못하여 말을 정직하게 하지도 못하였으며 또한 송강과 예관의 잘못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이미 퇴직될 때가 되었으므로 끝내 한묵하였고 조금만 혐의에 구애되어 심혈을 말하지 않았으니 매우 언간의 채무를 일었었습니다. 이제 다시 중요한 자리에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여다.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6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황희도가 6년이 들었으니 곡식을 옮겨 구항할 일에 대해서는 이 일을 인견하실 때 그가 아랫말에 따라 회사에 분부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황주 목사 주보는 연로한 데다가 구항하는 정사가 허술하며 문화 현령 이 양충은 잘못된 정사로 인심을 잃어 백성의 원망이 많으니 모두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른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사한부가 아뢰기를 지평 기대정은 지금에 와서 자신의 의견을 진달하였으니 줄사를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10일 을한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우상 강사성을 전일 병조판서로 있을 때의 일을 가지고 추구하자고 입게하니 전교하였다. 옛날에 임금은 대신을 예로서 대우하여 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헌부로 하여금 추액하여 다스리겠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헌부는 마땅히 취품하고 조처했어야 하는데도 아울러 우상에게 한문하였으니 나라의 채무를 손상함이 적지 않다. 헌부가 잘못이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1월 1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전원이 와서 아뢰기를 대신을 추구하는 것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대전을 상고하건대 이 품이상은 추구를 마치고 취직하라 하였기 때문에 곧장 공함을 발송했을 뿐입니다. 신들은 법을 집행할 줄만 알았고 위곡한 뜻을 생각하지 못하여 상께서 잘못이라고 책망하시는 분부를 내리시게 하였으니 신들의 채직을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1월 10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장령 성혼이 명을 받고 올라와서 신병으로 종사하니 내이에게 명하여 병을 간호하고 합당한 약을 지어 보내라고 하였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1월 1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호저가 오래 묵은 기름과 황각 과일 등 물건을 화매하자고 청하니 전교하기를 묵은 기름은 쓸 수만 있다면 관하게 지급하고 환각은 경기로 보내 구황에 쓰도록 하라.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1월 1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사평 남연지는 거칠고 비루한 데다가 더러운 행실이 있고 군자 판관 상시소는 어둡고 어리석은 데다가 비루한 행실이 있으니 파직시키소서니 아래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1월 1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장령 성혼이 3번 정사하니 전교하였다. 성혼에게 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혼부는 사물을 처리해야 하는 곳이니 필시 직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채직을 시킨다. 다만 병이 나은 뒤에 내가 그를 보려고 하니 만약 채직되었다고 하여 내려가면 안 된다. 이 뜻을 정우는 알고 있으라.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1월 1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양천 현감 성 호무는 구황 행정에 뜻이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1월 1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상이 성혼의 서울 생활이 빈궁하다고 특별히 녹을 주라고 명하였다. 김우옹이 아뢰기를 녹으로 명칭을 한다면 성혼은 반드시 직사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양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임금이 백성에게 본시 주급하는 의리가 있는 것이니 이제 마땅히 그의 궁핍함을 주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명칭이 바르게 되고 성혼도 사양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도 그렇다 하고 노수신에게 물었다. 노수신이 아뢰기를 주급한다는 주자가 맹자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대체로 반사를 대우하는 예인이 너무 과정한 듯합니다 하고 김우옹은 아뢰기를 다만 현인을 돕는 뜻일 뿐입니다. 또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빈사는 아닌 것입니다. 성혼은 벼슬에 나오지 않고 있으니 그저 백성일 뿐입니다. 주급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옳다고 하였다. 김우옹이 또 아뢰기를 연소왕이 곽외를 높이 예우하자 악의가 찾아왔었습니다. 하물며 어진 선비를 얻어 높이 예우한다면 사방의 선비들이 어느 누가 기꺼이 조정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혼에 대한 예우가 적절히 잘 된다면 보고 듣는 자에게 파급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1월 1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뢰기를 종부시 주부 윤선원은 조관의 첩을 남몰래 가로챘으니 파직시키소서. 단천 군수 윤담휴는 주백이 심하고 취한 뒤에는 형장을 남용하니 수령의 직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채직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1월 20일 의뢰 첫 번째 기사 함경감사 심의겸이 병으로 사직하니 채직시키라고 명하였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1월 20일 의뢰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상께서 문관으로 제주 목사를 사임하라고 명하신 것은 구차하게 자리만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었고 백성을 어루만지고 외적을 통호할 만한 인재를 얻어
한 고을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상의 분부대로 벼슬자리의 고화를 따지지 말고 가려서 자임한다면 어찌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신 목사 곽월은 나이가 많으니 퇴직하고 다른 사람으로 택차하게 하셨사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20일 을이후 세 번째 기사. 내의원이 병안도 사다새 기름을 떼마서 올려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 교를 내리어 독촉하자고 청하였는데 민폐가 극심한 것이니 아직 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2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직강 김태정을 제주 목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2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강원 감사 정철이 병으로 사직하니 채직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2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홍섬에 묻힌 정경 부인 송씨의 발인 때 호상해주고 재물을 제급할 것을 경기 감사에게 유시하라.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2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정월에 전교하기를 나이 60세에는 상례를 다 갖추어 행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영부사에게 고기를 권하자고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의논하여 아뢰오라 하였다. 정원이 회개하기를 상해 분부가 지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승지는 가서 고기를 먹도록 권하라 하였다. 도승지 윤탁연이 회개하기를 신이 홍섬의 집에 가서 고기를 권하였더니 홍섬이 고기를 짚고 울며 호소하기를 어미가 지금 빈소에 있고 시체가 아직 식지도 않았다. 발인 날짜는 2월 2일이고 장사는 10일인데 이 날이 지난 뒤에 상해 분부를 받들겠다 하기에 신이 정교하신 뜻으로 제3 권유하니 고기 국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홍섬은 얼굴이 초췌하고 두 눈이 진물로서 보기에 매우 딱했습니다. 감히 아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일을 보내 병을 간호하게 하고 서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아유, 많이 오르셨구나.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2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홍섬의 병을 간호하는 이가 서게 하기를 그의 병세를 물었더니 상중에 있는 몸을 어떻게 감히 병을 말하겠는가 하고 다만 뜰에 내려가 곡으로 신을 전송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맥을 보자고 청했더니 지금 곡읍을 하는 중인데 어떻게 감히 내 몸의 병을 다스린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2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영부사에 모친 발인 때 말을 주려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였다. 정훈이 아뢰기를 일기를 상고하였더니 전례가 없었습니다. 신들의 뜻으로는 말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전에 관계되는 일이니 성상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부사가 비록 상인이긴 하지만 국가가 그를 대우하는 도리는 마땅히 대신에 예를 써야 하므로 말을 주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2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경성판관 김민서는 일부러 파직되어 돌아오려고 그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니 먼저 파직한 뒤에 추구하게 하소서. 단천 군수 권세붕은 전일 수령으로 있을 때 가혹한 정사를 하였으니 퇴직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2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주서 송상현을 경성판관에 제수하다. 동래부사 송상현인 것 같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2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예조의 계목에 졸한 지사 송기수가 회득에 귀장되는데 본조의 등록을 살펴보니 재상으로 먼 지방에 장사하는 자는 연번하여 호상한 예가 있었습니다. 노진과 김순고의 예에 따라 호송하라는 것을 충청 경기 감사에게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1월 2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예조의 계목에 일본국 사신은 접견을 2월 19일에 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입계하니 전교하기를 영도령이 아직 발인을 하지 않았는데 객사를 접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다. 정우는 의논하에 아래라 하였다. 여기에 하기를 국구가 빈소에 있는데 객사를 접견하는 것은 과연 온당하지 않으니 상해분부가 지당합니다. 전례를 보면 2차례 접견하였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는 관원을 명하여 압연하게 하고 두 번째에 접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객사가 객관에 머무르는 것은 전례에 일정한 기한이 없으며 저들이 인견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한다고 하니 국구가 빈소에 있어 빨리 접견할 수 없다는 뜻을 객사에게 다 이르고 발인을 한 뒤에 접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예조가 회개하기를 상해 분부가 지당합니다. 낭청을 보내 하유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1월 2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장영홍 정인홍의 사직 상소를 입게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1월 2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정인홍은 사람을 탄핵할 때 강한 세력을 피하지 않고 검령을 매우 엄하게 펴서 한때 기강이 잠옷 숙연함을 깨닫게 하였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1월 26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정인홍이 아뢰기를 민생이 공공한 것은 공상할 물건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방납으로 몰이하는 무리들에게 들어가는 양이 거의 3분의 2가 넘고 게다가 수령이 욕심을 부리고 아전이 애를 먹여서 그 형세가 마침 3분 5열로 할거하듯 하니 민생이 어찌 공공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혼부와 호조가 언금하는 데 달렸을 뿐이다 하였다. 영상 박순이 아뢰기를 또한 상께서 엄중하게 영을 내리시고 오래도록 그 관직을 맡기셔야 합니다 하였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1월 26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비현각에서 야대하고 대학연인의 연이의 순경 외편을 강하였다. 맹자가 말하기를 백성이 귀중하고에 이르러 김의옹이 아뢰기를 이 말을 상분으로 말하자면 매우 상반된 것 같지만 천리로 말하자면 후왕과 군공을 세운 것은 오직 백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임금이 된 이유는 백성을 위한 것이니 어찌 백성이 귀중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번 김수는 아뢰기를 저자가 말하기를 본분으로 말하면 임금이 귀중하고 천리로 말하면 백성이 귀중하다. 맹자는 그 당시 군주가 백성을 우양같이 보기 때문에 이치만을 말하고 분수는 말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삼가 자연의 이치를 따라 인시를 공경이 알려주라에 이르러 시강신이 아뢰기를 정이란 한 글자는 곧 한 마음의 주제이며 만사의 근본입니다. 공경을 한다는 것은 과연 홀로 스스로를 지킨다는 것만이 아니고 사체가 쓰고 작용이 행해져 사물을 접하는 곳이면 그 경을 쓰지 않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학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는데 더구나 임금은 이를 쓰는 데가 더욱 중대하니 어떤 일이든 경외해야 합니다. 성인은 사물에 있어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이와 같이 경외하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후세의 군주로서 주색에 깊이 빠져 망연히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으나 다행히 마음을 견지하는 데 뜻을 둔 자가 있더라도 그 또한 혹 허무 맹랑한 설에 빠져 정정 허무한 곳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이 다 천착한 사사람 꾀에서 나왔으므로 경의 도에는 어두웠던 것입니다 하였다. 승지 홍혼이 나아가 아뢰기를 이와 같이 날씨가 추우니 한층 더 조섭하시는데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몸은 병이 나더라도 조리할 수 있지만 항상 먼 지방에 있는 수조를 생각하면 어떻게 고통을 견디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어 치구를
외우기를 푸른 수목단청 처마 어른거리는 속에 어느 누구도 변방주의 아는 이가 없네 하니 김우옹이 아뢰기를 성상의 생각이 이와 같이 백성을 걱정하신다니 참으로 요순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중단 없이 미루어 나간다면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겠으며 어떤 백성인들 편안하게 못하겠습니까? 다만 염려되는 것은 요즘 조상의 의지는 이처럼 여정하신데 밑에서 그것을 받들어 행할 사람이 없어 대신은 한가롭게 날만 보내고 소가는 태만한 점입니다 하였다. 상이 묻기를 대신까지도 직사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니 김우옹이 아뢰기를 현재의 대신은 본래 인망은 있으나 다만 국사를 맡지 않을 뿐입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대신은 특별히 맡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홍헌이 아뢰기를 지금 조정은 화합되지 않아서 사대부가 항상 의논이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인망 있는 대신이 국사를 맡지 않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니 이제 마땅히 힘써 화합해야 할 것이며 주상께서도 진정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고 김우옹이 아뢰기를 이는 모두가 기강에 서지 않고 정사를 통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유능한 인재를 수용하여 국사를 그에게 위임하고는 그 성과를 이루도록 독책해서 대신이 직무를 맡음에 있어 정론을 크게 행해지게 한다면 누가 감히 진정으로 국사의 마음을 다하지 않고 어떻게 감히 그리 하겠습니까?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대단한 사정 문제는 가려내지 않을 수 없겠으나 사소한 이견을 가지고 의심하고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김우옹에게 객사의 사람됨이 어떻더냐고 물으니 김우옹이 대답하기를 전체로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교활하고 신의가 부족했습니다 하고 또 그 나라의 풍속을 물으니 허봉이 대답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국가가 이 오랑캐를 대우하는 것이 한나라가 비단을 흉노에게 주고 그 마음을 메어둔 것과 같아서 비록 너무 삭감하여 그 마음을 잃을 수는 없으나 생민의 의식이 태반이 저들에게로 돌아가니 길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어 영로의 패단을 논한 다음 시관의 문관을 뒤섞어 찰방을 택차하고 유곡은 어천 대동의 예의에 따라 문관을 차송하여 그곳을 회복시키도록 하자는 등의 일을 청하였는데 홍호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은 없다고 하였다. 또 수졸의 노고를 논의하고 열업의 비모곡으로 변장의 의식을 적당히 헤아려 지급하고 군졸의 양식과 물자를 수취한 자를 엄금하자고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장이 군조를 대방미를 수취하여 의식을 해결하는 것은 그 일이 사실 구차하나 다만 급료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만약 비모국을 조정이 그와 같이 요리해버리면 주현은 수족을 노릴 수 없을 것이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했다. 김수가 아뢰기를 성혼을 매우 잘 대우하십니다 하고 김우엉이 그 뒤를 이어 아뢰기를 성훈이 조야에 응가하여 수양한 날이 많으니 만약 한관으로 자주 입시하게 한다면 반드시 성청을 열어드릴 수 있을 것이니 도움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의 일은 반드시 인재를 수용하고 유현을 가깝게 해야 하는 것이니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전교에 크게 구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요순 세상에서도 분연히 공을 세워 임금의 일을 넓히라 하였으니 오늘날 이 무너진 기강을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분발하여 큰 공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 또한 완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너무 구태의연하게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2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동지사의 서장관, 홍인상과 질정관, 신식이 입계하여 숙배하니 전교하였다. 황제의 성체가 안녕하시고 조종과 사방이
무사하든가. 또 동지사 양이가 죽었으니 매우 슬프다. 그대들도 여러 날 동안 달적에게 포위당하는 등 고난을 치르며 다녀왔으니 가상히 여긴다. 또 달자의 용병하는 상황이며 공격하는 형태, 그리고 숫자의 다수와 기술의 능줄, 중국 장수들이 방하했던 일과 그대의 일행이 사격하여 물리친 사유를 모두 자세히 서게 하라. 내가 인견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하겠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27일 MZN 두번째 기사 대제학을 빈청으로 명초하여 독서당 별제를 과차하였는데 김첨이 수석을 차지해 이 아다계를 하사하고 그 이하에게도 차례로 논상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28일 기사 첫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동지 박민헌은 그의 사위 유온이 적통을 빼앗기 위해 상언한 것을 회개할 때 기초하여 판결사에게 보내고 사곡하게 부탁하였으니 파직시켜서서 예빈시 부점 유희잠은 좋은 자리를 오래 차지하려고 만개가 이미 지났는데도 해조에 보고하지 않았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유희잠은 아랜대로 하라. 박민헌은 파직을 논할 것까지는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2월 6일 경자 첫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국가는 마땅히 일정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 유화의 일은 선왕조의 수교가 이미 그와 같았는데 오늘날 대신의 논의는 또 이와 같았습니다. 만약 대신의 논의를 따른다면 부자의 천륜을 어지럽히게 되고 헌부의 말을 따르면 형제의 자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니 다시 의정하여 일정한 법이 있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의정한 일을 다시 의논할 것 없다 하였으나 뒤에 윤호하였다. 헌부가 간원의 기롱을 받았다 하여 사직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2월 6일 경자 두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의견이 같지 않다 하여 가벼이 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출사하게 하소서였다. 헌부가 직에 나아온 뒤에 다시 사피하니 간원이 아뢰기를 사소한 논의의 차이로 어지럽게 태간을 자주 바꾸는 것은 습속의 폐단으로서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2월 6일 경자 세번째 기사 아들이 없는 자가 관아에 고하여 계후자를 세웠다가 그 뒤에 아들을 낳았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게 해야 마땅하며 그 계후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정하려고 간원의 개청에 따라 이 범위상이 회의하였다. 영상 박수는 의논드리기를 비록 친아들이 있더라도 파괴할 수 없으니 원래 세운 아들에게 그대로 제사를 주재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좌상 노수신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의 법전에는 계후한다는 문구가 없으니 앞으로 파괴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뒤의 무리가 없을 것이니 어느 법을 정한단 말입니까 하고 우상 강 사상은 의논드리기를 선왕조에 이미 수교가 있었으니 어지럽게 고칠 것은 없을 듯 합니다 하고 김규영, 유전, 박대립, 이문영, 박소립, 황임, 박호원 등은 의논드리기를 친아들로 제사를 주재하게 해야 합니다만 계후자도 이미 부자의 관계를 정하였으니 또한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차슬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만 형제가 그 차슬을 잃지 않은 것은 일의 상도이고 계후자를 세우고 나서 또 친아들을 낳은 것은 일의 변이입니다. 일의 변이를 만나서 권도로 처리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입니다 하고 심수경은 의논드리기를 개춘년 수교에 따라 친아들로 봉사하게 하고 계후자는 중자로 삼아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하니 비만기로 이르기를 친아들이 있는데도 계후자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이다. 다만 지금 계후자를 중자로 한다는 문구도 분명하지 않고 대명률에 있는 문구 또한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해관과 대신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2월 9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개성뉴스가 서장을 올렸다. 경력 심원해가 지금 단천 군수에 제수되었는데 영송하는 배단이 있으니 잉임시키소서.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2월 9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유수 윤근수는 사찰을 돌아보지 않고 심원해를 잉임시켜 달라고 청하였으니 추구하소서. 심원해는 단천 군수에 제수되자 먼 변방임을 꺼려 머뭇거리고 즉시 명을 받지 않더니 끝내 유수가 잉임을 청하는 장계를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회피한 정상이 드러난 것이니 파직시키소서. 구왕하는 때에 수령의 빈자리가 많은데도 이조는 즉시 정사를 하지 않았으니 추구하소서니 답하기를 이조와 윤근수는 아래내로 하고 심원해는 추구하고 율에 따라 처단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2월 9일 개묘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수원부사 우성전은 노친이 서울에 있다는 구실로 자주 왕래하면서 공급할 물품을 연속적으로 실어 오는가 하면 주육을 많이 마련하여 손님을 접대하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2월 1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춘추의 양궁이 제후와 함께 지혜를 포위한 대문에 관한 좌전의 숙사위가 신삭과 곽최를 잡는 부분에 이르러 김우옹이 아뢰기를 숙사위가 작은 원한으로 큰 일을 거르쳤으니 참으로 소인입니다 하고 이 이는 아뢰기를 소인의 마음은 제 몸에 있는 것만 알고 국가가 있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등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초의 자경이 정 나라를 치자에 이르자 이가 아뢰기를 공자가 오가 정 나라를 치는 것이 옳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의 임금의 뜻을 억지로 따라 함부로 군사를 출동해서 사조를 많이 죽였습니다. 대신이 이와 같았으니 또한 나라를 쳐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김우옹은 아뢰기를 오가 그것을 모른 것이 아니었으나 안일함을 꾀한다는 혐의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군사를 출동하여 시험한 것이었으니 이는 자신만을 위하고 나라에는 충성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였다. 이가 아랜 것은 대체로 덕업에 힘쓰라는 내용이었다. 김우옹이 이어 아뢰기를 뜻을 세울 때는 반드시 원대한 데 목표를 두어야 하고 이런 뜻을 두었으면 반드시 이에 대한 학문으로서 그것을 확충해야 합니다. 전하께서 어진이를 좋아하고 백성을 사랑하시니 아랫사람은 모두 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학문으로 확충하도록 하소서. 지금 전하의 이 마음은 마치 불꽃이 막 일어나고 샘물이 막 흘러나옴과 같은 것이니 반드시 이를 배웅하고 함량하여 항상 맑고 밝은 기운이 날로 새로워지게 해서 외물이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유현을 가까이 하여 날로 격언을 들으소서. 기강은 바로잡고 청론은 붙들어주며 백성의 지리고는 다 없애고 탐관 우리는 모두 몰아내며 어진 일을 신임하고 유능한 자를 부리며 상줄 자에게는 상을 벌줄 자에게는 벌을 준다면 어떤 태평 정치인들 이루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가 아뢰기를 아무쪼록 호를 분명히 내보여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할 바를 알게 해야 합니다. 요순이 천하를 인으로 통솔하니 백성이 그대로 따랐고 걸수가 천하를 폭력으로 통솔하니 백성이 또한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금은 호가 분명하지 않아서 천하로 하여금 상의 추향을 몰라서 요순이 되실 것인지 걸수가 되실 것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김우옹이 아뢰기를 옛말에 선을 상주지 않고 악을 벌하지 않으면 비록 요순과 같은 덕이 있다 하더라도
천하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 옳습니다 하였다. 이가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가볍고 얕아서 겨우 뭔가 큰일을 하려고 하면 곧 떠들썩하게 경장하자는 의논이 일어납니다. 상께서 소유스러운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큰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염려의 태평지치를 구하는 마음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김우옹이 아뢰기를 임금이 큰일을 하려고 할 적에 많은 사람의 말이 함께 나오고 각기 자기 의논을 건백하자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싫어해서는 안 되고 문제는 그 가운데서 중도에 맞는 말을 가리어 써서 정령이 한 곳에서 나와 일이 통령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이가 아뢰기를 되게 인심이 가볍고 얕아서 저번에 전하께서 헌부에 답한 내용 중 한마디 말씀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많은 아래 사람이 곧 실망을 하고 큰일을 하시려는 뜻이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시는 그때 그 말을 일소에 붙이고 말이란 우연히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낙담한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심이란 이와 같은 것이니 발언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어떤 신하가 아뢰기를 이치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임금의 한마디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이 매어 있는 것입니다. 신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 모시고 있는 터이라 주상의 뜻을 깊이 알기 때문에 비록 한마디 실수의 말씀이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전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무슨 말을 했던가 하였다. 이가 아뢰기를 박민원을 논계할 적에 주상께서 하교하시기를 세상의 엄밀한 일을 공격하여 들춘다고 하셨고 또 어째 그대들이 그 일을 오랫동안 논박하였다고 하여 다시 고치겠는가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온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김우옹이 아뢰기를 이는 다 우연히 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상의 하교에 사사로운 일을 서로 청탁하는 것은 시속이다 그러하니 그러다고 할 것까지는 없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시속이 이와 같다면 극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호오를 분명히 보이시어 이를 바로잡아 고쳐야 할 일인데 이제 곧 이와 같이 하교를 하셨으니 아랫사람은 더욱 기탄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그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전일 전조에 하교하신 말씀은 명백하고 통쾌하게 시속의 패단이 적중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다 힘써 분발할 것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주장이 반드시 이 풍습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이 하교의 뜻과 같이 하신다면 인심이 어찌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어 수령에 관한 일을 언급하여다. 김우옹이 아뢰기를 시종하는 근시는 나가나 들어오나 수고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주연을 맡게 되면 충분히 여러 벌 단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분대 어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령과 변장의 탐포한 일들을 대부분 조정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었고 건중한 근신을 자주 내려 보내어서 여러 도를 순무하게 한다면 반드시 유익할 것입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암행어사가 선문이 없으면 사체를 손상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이가 아뢰기를 김수는 외방의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어사가 만약 선문을 내고 순행한다면 절대로 불법 행위를 살필 도리가 없습니다. 모른지기 비밀리에 민간에 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김우옹이 아뢰기를 옛사람도 간단한 수레에다 도종을 물리치고 민간에 출입함으로 주군에서는 알아낼 수가 없어 항상 사자가 그 고을 지경에 다가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다고 하니 이 역시 암행인 것입니다. 어찌 사체에 손상되겠습니까?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2월 12일 병호 첫 번째 계사 정사가 있었다. 대사는 이 양원을 특별히 형조 판세에 제수하고 정탁을 대사헌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10억 원, 선조 14년 2월 1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종묘령 성혼이 숙배한 뒤에 인견하고 위유하였다. 물러가서 사직하는 상수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0억 원, 선조 14년 2월 1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횡성에 사는 산호 존이가 그의 어미를 독살하였으므로 잡아다가 삼성교자에 공문하였는데 성복하지 않고 장하에서 죽었다. 선조실록 10억 원, 선조 14년 2월 1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동지 박민호는 전일 강원 감사로 있을 적에 존이가 제 어미를 죽인 정상이 분명하여 숨길 수 없는데도 까닭없이 내보냈으니 뇌물을 받고 입으로 놓아준 자치가 현저하겠습니다.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구하여 유리 따라 정죄 하소서 하였는데 여러 날 동안 윤호하지 않다가 나중에 대신과 의논하고 윤호하였다. 그러나 상이 감사하여 유 삼천리로 조율하게 하였는데 유지를 내리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여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15억 원, 선조 14년 2월 2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서 춘추 양공 20년 조 대문에 대한 좌전의 최공자 섭이 백성과 욕망을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한 데 이르러 김의옹이 아뢰기를 섭이 나란 일을 계모한 것이 어리에 합당하다는 좌시의 의논은 아주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대선 정탁이 박민헌의 일을 징계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내가 따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역을 일부러 놓아준 죄는 아주 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서일 뿐이다 하고 노수신을 돌아보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노수신이 아뢰기를 만약 알고서도 놓아주지 않았다면 죄가 참으로 중합니다. 그러나 필시 몰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였다. 이어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며 학문을 강론하고 덕업에 힘쓰는 등의 일을 언급하였는데 김우옹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복절사이 하는 인물은 마땅히 면전에서 뜻을 거스러가며 간쟁하는 자에게서 구하라 하였습니다. 평소 굳세고 정직하여 당시의 기위하는 일을 피하지 않는 자는 비록 거역하는 것 같다 싫지만 국가가 끝내 반드시 그에게 힘있게 되어 그 뜻에 영합하여 묵묵히 따르며 녹을 유지하고 몸을 생각하는 자는 비록 거슬리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좋아도 끝내는 반드시 국사를 거르치고 맙니다. 이른바 소인이란 반드시 크게 간특한 자만이 아니고 자신만을 위하여 꾀할 뿐 국가를 위해 꾀하지 않는 자는 다 소인입니다. 상께서 모름지기 뜻을 하시고 호의를 분명히 하신 다음에야 추양하시는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상께서 호의하시는 것은 상벌을 내리지 않더라도 바람에 쏠리듯이 따를 것입니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2월 25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전한 이 말이 어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소하여 선위사와 본직을 채직하고 나서 백기를 청하니 선위사만 채직시키고 말미와 역마를 주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2월 2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대신과 육경이 정릉의 강물이 불어나 잠긴 곳을 봉심하고 나서 아뢰기를 큰 물이 질 때는 강물이 범람하여 능 안에 있는 물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평평하게 퍼졌지만 오래지 않아서 물이 도로 빠지므로 파도가 밀어닥쳐 허물어뜨리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능 골짜기는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물이 불어남으로 해서 변천될 것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어 규형을 능 위 첫 단계에다 설치하고 물이 들어온 지점과 현군과의 높나래를 측량해 보았더니 그 높이는 48척 5촌이었는데 천광 10척을 제해도 높이가 38척 5촌으로서 수위와의 높이가 차이가 현저하므로 절대 물이 스며들 염려가 없었고 능이 물에 부딪혀 꺾여 나갈 염려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물이 불어났을 때 제실 아래까지 잠기고 홍문 근처는 배를 띄울 정도이므로 보기에 미안할 뿐입니다. 만약 토석으로 홍문 안팎에 몇 보 정도만 메꿔 쌓는다면 물이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실은 그 지세가 낮은 데다가 능과의 거리가 머니 가깝고도 높은 곳에 옮겨 짓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강물을 막는 일에 대해서는 밖의 물은 비록 막을 수 있더라도 능 안에 여러 골짜기 물이 흘러나갈 수가 없으므로 형세로부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니 내 생각도 그렇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2월 2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종묘령 성혼이 부름을 받고 서울에 와 있는데 생활이 궁핍하였다. 여러 어떤 사람이 정월 등에 의뢰받는 녹봉을 제급하자고 청하여 윤호하였는데 뒤에 이를 의논하는 자가 성혼이 이미 출사하지 못하고 있는 터라 필시 정상적인 녹봉을 받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옛날에도 주급하던 의가 있었으니 해관으로 하여금 대미를 적당히 지급하여 그 궁핍한 상황을 돕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것이 좋겠다 하고 쌀과 콩을 아울러 10석을 주었다. 성훈이 상소하여 사양하였으나 연하지 않으니 바꿔서 또 상소하여 사은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6월 2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상이 경연에 나아가 춘추를 강하였다. 이가 상에게 아뢰었다. 장자가 말하기를 후세의 왕이 만약 춘추의 의를 안다면 비록 우당 같은 덕이 없더라도 3대의 치평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 말이 결코 헛된 말로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경을 읽으실 때마다 반드시 어떻게 하여야 3대의 치평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날 국사가 안으로는 기강이 무너져 백관이 맡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밖으로는 백성이 궁핍하여 재물이 바닥나고 따라서 병력은 허약합니다. 만약 무사히 날짜만을 보낸다면 혹 지탱할 수 있겠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토봉 와해에 되어 다시 구제할 계책이 없을 것입니다. 대소 관원들은 오랫동안 태평한 세상에 젖어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전하께서 염려스러움을 깊이 아시어 심상히 보지 마시고 스스로 면려하고 진작하여 먼저 본원상의 공부를 더 하시어 학문이 정밀하고 밝으며 본원이 맑고 투철하게 한 다음에 신하들을 일깨우고 훌륭한 인재를 불러들여 중요한 자리에 앉혀 날로 하는 일이 있게 하고 사공을 힘차게 일으키고 백성의 병폐를 제거하는 동시에 이 마음을 굳게 지켜 다시는 물러서지 않으신다면 국가의 일이 거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인재는 다른 시대에 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치평을 이루고자 하는데 인재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임금은 호우를 분명히 하여 인심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일에 2조에 명하시어 사람을 쓰는 법을 논하셨는데 훈계하신 듯이 고명하고도 간절하여 눈물을 떨구는 사람이 많았으며 온 나라 사람이 다 전하께서 반드시 큰일을 이루고자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마음을 두었더라도 반드시 정사상에 시행하는 일이 사의를 얻은 뒤에야 도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요순이 천하를 인으로 인솔하니 백성이 그대로 따랐는데 이는 요순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뜻을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천하가 바람에 쓸리듯이 그대로 따라 악을 버리고 선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 임금은 아랫 사람들이 그의 의양을 알게 되면 자신이 가볍고 얕게 보일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호우를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여 도리어 어진 자로 하여금 의지하여 믿을 바가 없게 하고 악한 자로 하여금 두려워 움츠릴 줄 모르게 하였으니 이는 임금의 도량이 아닙니다. 이는 전하께서 만약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뜻을 분명히 보이신다면 많은 선비가 감동하여 일어날 것이며
여염의 민속까지도 선을 향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니 이것이 오늘의 급선무입니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광해도 구황의사 김응남이 평산부사 김응기가 구황 정책을 태만히 한 사실에 대해 장계했는데 이를 입계하니 잡아다 추구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무가 아뢰기를 동부 참보 구곤원은 가정에서의 행실이 패려하니 파직을 명하소서. 충청병사 이정은 전일 경상수사로 있을 적에 타막하고 비루한 일이 있었으니 파직시키소서. 부사과 이의는 동료를 모함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엿보았으니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구곤원은 아랜대로 하고 이정은 채직할 것이며 이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뒤에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경기 황해 평안도 등에는 기민들이 많이 굶어 죽었다고 하니 이는 구황 정책을 허술히 한 소치입니다. 세도의 감사를 추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해조에 명하시어 특별히 구황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소서. 신임 경기 감사 송천은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재직시키소서. 강진 현감 조희침은 인물이 무상하니 파직시키소서. 안동 현감 심엄경은 용렬하고 박력이 없으니 재직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한승부 당상 등은 오로지 사정을 따르는 것만 일삼아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있으니 모두 파직시키소서. 일본 사신을 접견할 때는 여악을 사용하지 마소서. 경상도는 토호와 관련된 송사가 적체되어 여러 해 동안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후에 걸친 수많은 추관을 비록 모두 파직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세력에 견제되어 일부러 옥사를 넣어준 사람 중에 창원부사 윤우신이 더욱 심하니 파직을 명하소서. 선산부사 이민각은 처백에 빠져 나와 관사에 임하지 않으므로 이민들이 그의 얼굴을 보는 날이 드물다 하니 파직시키소서 하였는데 다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윤우신의 일은 뒤에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이해조가 계목을 올리기를 이달 6일 광릉 수라간에서 실화하여 능이 아주 가까운 곳까지 태웠습니다. 9일에 위안제를 설행하고 본주에 낭청을 보내어 실화한 전말을 살펴본 뒤에 참봉과 수호군 등을 취재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참봉과 수호군 등을 납포해다가 취국하고는 참봉은 공죄로 장 100 도 3년에 조율했다가 도 3년은 공죄로 하여 속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장령 정인홍과 지평 박광옥이 아뢰기를 신들이 이조초랑 이 경중을 탄핵하려고 했으나 동료들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말을 했으나 신의를 받지 못하였으니 신들의 책임을 갈아주소서 하고 대사원 정탁과 장령 권수가 아뢰기를 동료가 이 경중을 탄핵하려고 했으나 사료를 탄핵하는 일은 경솔히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견해만을 가지고 감히 구차하게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신들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8일 신내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뢰기를 헌부에서 동료의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각자 이념하여 물러났습니다. 신들은 이 경중의 과오를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본디 학식이 부족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전랑에 있으므로 사람의 말이 있긴 합니다. 참으로 정인홍 등이 아랫말과 같다면
논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광옥과 정인홍은 다만 들은 바에 따라 장차 악한 자를 제거하고 선한 자를 천양하려고 했을 뿐 별다른 과실이 없으니 출사를 명하소서. 말세에는 말이 많아 인정이 의혹하여 한 사람을 탄핵할 때마다 뜬 말이 수없이 일어나므로 같은 동료까지도 다 놀라고 혹은 소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탁과 권수 등이 감히 경솔하게 논박하지 않은 것 또한 이런 것을 염려해서였을 것입니다. 다만 한 나은관을 탄핵하는 것이 중대한 일에 관계되는 것도 아닌데 감히 동료와 이견을 세워 먼저 스스로 소요를 일으켜 진정시키는 뜻을 크게 일었으니 채차 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3월 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이조 조랑 이경중은 본디 지식이 없는 데다가 또 칭도할 만한 행실도 없으니 본직에 제수된 것은 진실로 인망에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진 가사로서 명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앞을 막아 가리고 경망하고 방자하며 조행도 없이 진취만을 서두르는 무리들과 교결하여 기세를 부리므로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색에 방종하여 끄리낌이 없이 날뛰므로 물정이 격분해하고 정의가 용납하지 않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3월 8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이식을 대사헌으로 성혼을 장령으로 제수하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3월 9일 MCN 첫 번째 기사 경기 도사가 서장을 올렸다. 용인과 축산에 눈이 내렸습니다. 이는 비상한 변이입니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3월 10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대선 이 시기 습배한 뒤에 아뢰기를 신이 10년 전 황해감사가 되었었는데 그때의 일로 지금 무리가 있으니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채직하여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3월 10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이미 지난 일로 가볍게 채직할 수 없으니 출사하게 하소서하였다. 이 시기 재차 피엄하자 전교하기라. 과실이란 무슨 일인가 하니 회개하기를 신의 과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낱낱이 될 수 없습니다. 대개들 신이 황해감사로 있을 적에 근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사람으로서 누가 과실이 없겠는가. 더구나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허물할 수는 없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3월 14일 정책 첫 번째 기사 장령 정인홍과 지평 박광옥이 아뢰기를 대선 이식은 나인과 교통하였다는 말이 있고 또 정렴하지 않다는 비방이 있는데도 신들은 미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출사하게 하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엄했을 때에 상께서 그 이유를 하문하시다. 법년이 10년 전 감사 당시의 일을 들어 상달하였으므로 물정이 더욱 온당하지 않게 여깁니다. 신들의 직을 가르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계사를 보니 놀랍다. 이 시기 어찌 그런 무리가 있는지를 알았겠는가. 그리고 만약 무리가 있는지를 알았다면 당연히 정사하고 채직할 길이 있으니 필시 피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로 이식을 쳐서 제거하려고 한 말일 것이다. 대제조정은 마땅히 화평을 위주로 해야 한다. 만약 조용하고 말지 않으면 국가에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끝내는 반드시 자신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호 15권 선조 14년 3월 1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뢰기를 이식은 채차하고 정인홍과 박광옥은 출사하게 하소서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호 14권 15권 선조 14년 3월 1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대사관 이이와 조화성기 권증이 세 번째 정사하니 급류를 더해 주었다.
선조실록 10억 원, 선조 14년 3월 1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대사성 구 복령이 첫 번째 정사를 입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정사를 보니 병세가 아주 위급한 듯하다. 내가 내 일을 보내 문진하게 할 생각이나 다만 이 사람이 실제로 병이 있는지 아니면 시속을 따라 그와 같이 말을 꾸민 것인지 알 수가 없다니 정원이 회개하기를. 신들은 구복령과 서로 알지 못합니다. 이 정사를 보았고 또 소문을 들어서 아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병세가 위급한가 봅니다. 하자 장교하기를. 내일을 보내 병세를 살펴보고 약을 씌어 보내주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14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양사가 일본 사신을 접견할 때 여악을 쓰지 말라고 논계하였는데 연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14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옥당이 또 상차하니 답하였다. 고금의 악이 다르고 이국의 풍속 또한 같지 않은 법인데 옛 규례에 구애되어 편견에 빠지거나 상궁만을 본받고자 끌어대어 말할 필요는 없다. 비록 그렇기는 않아 어찌 내가 없애는 것이 어려워서 따르지 않겠는가. 다만 한번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장래의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습관만을 조정하게 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내려오는 전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14일 정축 일곱 번째 기사. 군기시에 먼 물이 끓어올라 그 높이가 한 장 가량 이상이나 되었는데 사람들의 말이 병난이 있을 징조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벌써 병난의 징조라.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1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이 정사가 있었다. 이 우직을 턱명으로 대사원에 제수하고 이 헌국을 도승지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1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집이 임국로가 아뢰기를 신이 병이 들어 집에 있을 때에 정인홍과 박광옥 등이 이 경중의 일을 신에게 통지하여 의논해 왔었는데 신은 일찍이 들은 적이 없다고 답하여 동료가 통지한 의논에 의견을 제기하였으니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식의 일을 조치할 때에도 경솔히 출사하도록 하실 것을 청하였으니 그 잘못도 또한 무겁습니다. 신을 채직하여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했다.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15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상부가 아뢰기를 이 경중의 잘못을 미처 듣지 못한 것이 진정이라면 사실대로 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니 별로 잘못이 없습니다. 이 식을 조치한 일에 있어서도 신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들은 이미 출사했는데 임국로만을 이 일로 채직할 수는 없습니다.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15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임국로가 직에 나온 뒤에 아뢰기를 신이 이미 사피하였으면 동료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함께 사피하고 다른 곳에서 조치하게 해야 합니다. 단지 통상의 규례가 그러할 뿐 아니라 대간의 거치는 가벼운 것이 아니므로 또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동료들이 이런 뜻을 생각하지 않고 곧장 출사하게 하라고 청하였습니다. 신이 아무리 이런 사리를 따지지 않고 직에 나아가려고 해도 그 구차스러운 데에 어찌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1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장령 정인홍이 임국로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입은 일로 와서 사피하고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1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사부가 아뢰기를 임국로는 별 다른 잘못이 없고 정인홍의 조치 또한 상규를 잃지 않았으니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22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지난해 흉작은 금고에 없던 일이라 진지에 장을 설치했는데 먹여주기를 갈망하는 유미들은 눈으로 보기에 측은하고 처참하다. 그 중에도 평안도, 황해도 등은 더욱 심하여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이를 데리고서 떠돌다가 구렁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때는 조정의 상하가 마땅히 백사를 제쳐놓고 구황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도 위로는 공경 사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시골 백성에 이르기까지 주식을 허비해가면서 태연하게 잔치를 즐기고 있다. 그리하여 줄여 죽은 시체가 들녘에 널려 있는데도 한편에서는 마치 풍년이 든 해와 같이 가무하는 인파가 길거리를 메우고 있으니 매우 온당하지 않다. 함부로 하여금 일체 금단하도록 하라.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3월 2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관상감이 이달 22일 오후부터 신시까지 한무리가 지고 주와 이가 있었으며 밤에는 4경과 5경에 달무리가 졌다고 아뢰었다.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3월 2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전라감사가 서장을 올렸다. 전주 서면에 사는 산호 손동의 집에서 닭이 병아리를 깠는데 병아리 한 마리가 발이 4개였으며 곧 죽었다고 하니 또한 비상한 변괴입니다.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3월 2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오는 4월 8일을 종묘의 하향 대제에 사용할 향과 축을 친히 전하겠다는 정교를 받들어 그대로 봉행하였다.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3월 2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골정의 근밀한 곳에는 비록 평시라도 마땅히 엄숙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더구나 상께서 거둥하시는 때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전번에 보니 친히 임하신 연회가 끝나고 음식상을 물릴 때 무례한 자빈뿐만 아니라 대궐 안의 별관과 정원의 하인들이 물리는 음식을 다투어 옮겨가는 바람에 각사의 전복은 감히 말도 못하였거니와 서로 짓밟고 싸우는 등 끊임없이 방자하였으며 그릇을 깨고 부수어 궁절뜰에 어지럽게 널려있어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극히 해괴스러웠습니다. 만약 객인이 이런 사실을 들었다면 기율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바라건대 모든 연회 때는 병조로 하여금 부장을 별도로 정해서 둘러서서 검속하고 신칙하게 하여 각사의 전복이 아닌데도 함부로 들어온 자를 낱낱이 잡아 가두고 주의를 다스리게 하여 골정이 시끄럽고 패단스러움을 고치게 하소서. 언진 현감 이 광복은 이제는 없는 데다가 중병이 있으니 바직하게 하소서. 신들이 삼가 대전 제전조를 살펴보니 마전, 원전과 진부, 빙부, 능군 등의 전은 스스로 경작하고 세금은 없다 하였는데 이는 공전을 응당 녹을 받아 먹을 사람에게 스스로 경작하게 하고 세금을 없이 하는 것이며 아록전, 공수전, 도전, 숭의전전, 수부전, 장전, 급주전은 각기 스스로 세금을 징수한다 했는데 이는 백성에게 징수한 세금을 응당 녹을 받아 먹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담당관원이 법전을 상고하지 않고 공수전, 장전, 급수전 등의 결복이 많지 않고 징수한 세금이 극히 적은 것만 보고는 마침내 공전으로 잘못 오인하고 경솔하게 공사를 작성하여 계달하였습니다. 어찌 한때 잘못 본 것으로 인하여 조종의 금석 같은 법을 허물어뜨려 백성을 병들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랫대로 하라. 장전 등의 일은 윤허할 수 없다 하였으나 뒤에 윤허하였다.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3월 2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죄수가 많이 적체되어 있으니 빨리 판결하여 놓아주라는 뜻을 형조에 이르라.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3월 2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관상감이 이달 24일 묘시부터 오시까지 한무리가 졌었다고 아뢰었다.
선조실록 10억 원, 선조 14년 3월 2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전라감사가 사장을 올렸다. 광주 사람 정문경이 그의 삼촌 숙모를 타살했습니다. 선조실록 10억 원, 선조 14년 3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이 건정전에 나아가 일본 사신을 접견하다. 선조실록 10억 원, 선조 14년 3월 2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도성지 이헌국은 인물이 범상하니 채직시키소서. 사보시 첨정 최언형은 나이가 많으니 채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최언형은 아랜대로 하라. 이헌국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10억 원, 선조 14년 3월 2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도청부 도사 이인조는 전일 수령으로 있을 때 탐학 방종하였으니 파직시키소서니 재직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억 원, 선조 14년 3월 2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황해감사가 서장으로 재리영 군수 최입, 신천 군수 윤경희, 안악군수 윤현, 연안부사 윤두수, 해주목사 송거가 구황을 잘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를 입게하니 전교하였다. 각기 따로 글을 내려 보양하도록 하라 하고 각각 표리 한 벌씩을 내려주었다. 선조실록 10억 원, 선조 14년 3월 3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서 춘추의 진이 대부 경호를 죽였다는 대문을 강독하다가 근본을 바로한다는 곳에 이르러 김우옹이 아뢰기를 천하의 칠하는 군주 한 몸에 달렸고 한 몸의 득실은 한 마음의 조 사이에 달렸습니다. 마음이 바르고 몸이 다 깨어지면 근본이 바로 되고 지말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임금이 마음을 바로하면 나라가 안정된다 하였으니 춘추의 뜻은 항상 이 점에 있습니다. 진우가 쇠약하여 그 정형을 잃자 권신이 세력을 장악하여 일이 이에 이른 것인데 그 실책을 따져보면 근본을 바로 하지 않아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대체로 하늘의 운행은 건실한 것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스스로 노력하여 쉬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의 도는 곧 하늘의 도입니다. 반드시 근면하며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아니라고 회의할 때가 없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색과 일욕에 빠져 그 쉬지 않아야 하는 공부들을 잊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정령을 소홀히 하고 폐기하여 대신이 권력을 천단하게 되거나 근신이 위세를 가로채게 되어 나라는 그의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조심하고 두려워하라. 하루에도 10,000가지 미세한 일들이 일어난다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르고 뜻이 진실하여 근본이 바르지 않음이 없으면 반드시 어진 신하를 얻어 그에게 국사를 맡겨 일이 통서가 있고 조정이 존엄해질 수 있을 것이니 어찌 권력이 신하에게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좌전 기질의 일에 이르러 김우옹이 아뢰기를 명을 누스라의 형벌을 무겁게 한다는 그 말은 대개 그의 아비가 그 사실을 알면 반드시 반역까지도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감히 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유 여조겸이 논하기를 옹희와 기질의 일은 군자는 반드시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 논법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중효에 힘쓸 뿐입니다. 병통하는 일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불행히도 이런 상황에 이른다면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니 기질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고 장령 정인홍이 아뢰기를 평소에 힘껏 간하지 못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곤경에 임해서도 남몰래 등에 업고 도망가지는 못하고 명을 누스라 형벌을 무겁게 한다는 말로 핑계를 냈으니 이는 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니 영상 박순이 아뢰기를 기질은 자식의 도리를 이미 다하지 못한 데다가 또 아비를 버리고 원수를 섬기겠다 했으니 이는 임금을 가리켜 원수라고 한 것으로 또한 도리에 어긋납니다. 임금이 신하를 죽이는 것은 의인데 어찌 감히 원수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임금과 아비에게도 다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정인홍이 나아가 아뢰었는데
그 대개는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지 않으면 위임할 복심의 신하가 없게 된다는 말이었다. 김우옹이 뒤를 이어 아래기를 예로부터 비록 소강한 정치를 이루는 것도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에서 기인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요령은 성악이 고명하게 되어 현사를 분명히 알아서 어진 인재에게 맡기고 신임하여야만 비로소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고 이 원익이 아래기를 만약 이치에 밟지 못하면 현사가 도취되게 됩니다. 하고 김우옹이 아래기를 이치에 밟지 못하면 현을 사로 알고 사는 현으로 안다고 하였는데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현사를 조금은 안다 하더라도 선을 좋아하기를 따라가지 못할 듯이 하지 못하며 악을 싫어하기를 끓는 물속에 손을 넣듯이 하지 못하며 선을 좋아하면서도 오할한 것을 아울러 의심하게 되고 악을 거부하면서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현우가 뒤섞여 진출하게 되므로 신복을 붙이지 못하고 천공을 폐기한 채 범범하게 날만 보내게 되는데 이는 모두가 이 때문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30일 개사 두 번째 개사 김우옹과 이원익이 아래기라 정전에서 여악을 사용하는 것을 후세에 남겨서는 안 되니 미리 가무동을 교습시켜 사용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김우엉이 또 아래기라 성훈이 입은 은총은 매우 융성합니다. 다만 별로 인접할 길이 없었고 그가 한 말도 시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자를 어찌 한갓 은총으로만 머물러 둘 수 있겠습니까? 상께서 만약 성훈이 도덕이 있어 충분히 군주를 높이고 백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마땅히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의 말을 채용해야 하며 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또 만약 청수한 길사라고 생각하신다면 마땅히 효소제가 한복을 대우하고 광무제가 주당을 대우한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서 염치를 장려하고 풍속을 순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굳이 머물러 두고 쓰지 않습니까? 하니 상이 이러기를 내가 성훈을 대우하기를 성의껏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처음에 이미 인견하였고 또 장령을 제수하였는데도 직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나머지 인접한 인 등의 일은 고금의 사정이 다르고 규례에 구애되어 할 수가 없다 하자 박순이 아래기를 성훈이 이곳에 있는데 다시 접견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돌려보내면 잘못일 듯 합니다. 상께서 접견을 하신다면 어찌 규례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김우엉도 두세 번 아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그럼 말라고 그러노.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1일 가보 첫 번째 계산 정사가 있었다. 도승지 이 헌국을 특지로 우윤의 정탁을 2조 참판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황해도 의사 김응남이 석야하기를 신천군수 윤경희는 자상하고 재령군수 최입은 염간하며 강령 현감 유위는 용렬하게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경희와 최입은 감사의 장계에 따라 이미 포상하였다. 유위는 파직시키라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내섬시 첨정 성혼이 올린 시패에 관한 상소를 입게 하니 답하였다. 매우 요긴한 말을 들으니 깊이 가상하게 생각한다. 내 비록 과득하고 혼매하나 감히 유념하지 않겠는가.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래기를 우윤 이 헌국은 본디 인망이 없는 데다가 또 공로도 볼 것이 없으니 개정하소서 하였는데 연호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3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 권긍리가 병으로 사직하니 채직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4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김재갑을 충청 감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4일 정료 두 번째 기사
황해감사 이혜수에게 하유하였다. 지금 김 억남의 서계를 보니 구황 정책에 마음을 다한다고 하였다. 경은 나의 뜻을 잘 본받았다고 이를 만하니 가상하게 생각한다. 다만 도내에 굶어 죽은 자가 많다고 하니 내 마음이 아프다. 진구하는 일이야말로 현재 시급한 문제이니 경은 다시 심려를 다하여 극진히 조치하라.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4월 4일 장료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위아래기를 평안 황해도의 큰 흉년은 어사의 서계를 보니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바라건대 306경과 3사의 장관에게 명하시어 모든 골정에 모여 구민책을 강구하소서. 안학군수 윤현은 본디 지적이 없어 백성이 아무런 덕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을 수령은 죄책을 면하는 것만도 다행한 일인데 도리어 보상까지 받았으니 물정이 온당하지 않게 여깁니다. 감사 이 해수를 추구하게 하소서. 강화는 계속 무부의 손에 맡겨왔으므로 백성이 그 해독을 받아 이미 폐업이 되었습니다. 신부사 최원을 채차하고 후임을 각별히 가려서 보내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고민하는 일은 홀조 하나만으로 족할 것이다. 많은 관원을 모으면 소요스럽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와 같이 아뢰었으니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강화는 인후와도 같은 요충지이다. 한 장수를 보내 지키게 하고 겸하여 민사를 살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좋은 계책이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감사가 장계한 일은 반드시 10분 알아보고 한 것이니 결코 허위가 아닐 것이다.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 7월 15분 선조 14년 4월 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삼가 성원의 상소에 답하신 하그를 보고 성상께서 현인을 높이시고 말을 받아들이시는 융성한 뜻에 감격하였습니다. 다만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귀중한 일이기는 하나 그 말을 시행하는 일은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 그 상소를 내려보내실 때 기에 자를 찍지 않고 일반적인 상소처럼 취급하신 것을 보고서는 신들은 서로 돌아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대신을 불러 그 소를 보이시고 그 가부를 상의하시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하고 입계하니 답하기를 상소 가운데 학문과 시패 등의 일은 내가 마땅히 살펴야 하겠지만 조정을 비난함이 너무 지나쳐 대신과 공경이 다 적객자가 아닌 것처럼 말하였으니 이런 말은 실은 온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장차 국법을 전부 개혁하려고 하였으니 이 역시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장군이 다시 하려니 전교하기를 무슨 일을 의계하려는 것인가 하니 회개하기를 상소 안에 사연을 대신을 불러 의논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상소 가운데 어떤 사연을 의논하게 하려는가 하니 회개하기를 그 상소는 모두 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말이었어 대신을 불러 보인다면 어떠한 일이 시행할 만한 것인지 여부를 의계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상소 내의 조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미 말하였다. 변경할 수 없는 국법을 의논한들 무엇 하겠는가? 이 밖의 일은 또 대신이 할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내가 참작하여 후하게 답해 주었으니 선비를 대우하는 도의에 있어 일찍이 부족한 점이 없었다. 그런데도 정원은 굳이 까닭없이 여러 말을 올려 소요를 야하게 신경 쓴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예로부터 제왕이 현사를 만나 어수의 계합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국가일에 있어 어찌 초면에 한 말을 다시 하려보지도 않고 그대로 조치한 경우가 있단 말인가? 이것에 대해 어찌 정원에서는 이처럼 말이 많은가? 겨우 한 사람 대신을 불러왔는데 어찌하여 말들이 많은가? 설사 조치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그 사람과 할 것이지 어찌 정원이 관여할 일이겠는가? 경솔하고 부벅한 길로 나를 인도하지 말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정원의 상서를 등사하여 드리라 하였다.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4월 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기여사의 서장에 따라 도내의 선정을 베푼 인천부사 임영로, 고양 군수 이소, 죽산 현감 김취리어는 향표리 한 벌을 주라 명하고 구황을 착실히 하지 않은 여주 목사 이인과 부평부사 김시민은 파출하였다.
선조실록 10억 원, 선조 14년 4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30육경과 3사의 장관이 함께 구황책을 논의하여 절목을 마련하였다. 그 절목은 경의 상평창의 법을 널리 거듭 밝혀 거행하고 부민으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고 영직을 줄 것과 군사 관속이 도망했을 경우 군안 안에 나이가 60이 찬 자로 그 역을 충정하게 하고 그 일족을 침해하지 말 것과 격군이 없는 전선은 재량하여 감할 것 및 모든 공력 중에 기묘하지 않은 것은 일체 중단할 것과 흉년이든 각 고을의 진상 공물은 적절히 헤아려 기간을 정하여 견감할 것과 별 와서는 백성이 혜택을 입지 못하니 임시로 폐쇄할 것 등이었는데 각 회사에서 공사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10억 원, 선조 14년 4월 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평안도사 이산보의 장계에 따라 구황을 잘한 증산현령, 장기정과 용광현령 이 방필에게는 각각 표리 한 벌씩을 하사하고 구황을 착실히 하지 못한 서익은 파직시켰다. 선조실록 10억 원, 선조 14년 4월 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천안군수 정순우는 전일 수령으로 있을 때 근신하지 않았으니 고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채직시키소서. 영암군수 유몽정은 활을 잡지도 못하니 문관으로서 무략이 있는 자를 자송하게 하소서. 전라감사 손식은 속병이 있어 혹 사변이 생길 경우 반드시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채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유몽정은 아랜대로 하고 정순우와 손식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10억 원, 선조 14년 4월 1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이 사내를 대사원으로 노직을 동부승지로 임국로를 사관으로 권긍리를 판결사로 윤자신을 호주 차미로 유몽정을 직강으로 성수익을 회양부사로 고경명을 영암군수로 김우괭을 대사성으로 정사위를 홍문관 수찬으로 삼다. 선조실록 10억 원, 선조 14년 4월 1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황해도사가 장계하기를 기근을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극도로 심하여 매우 측은하니 대신의 동의에 따라 군자창의 상미 1만석을 몇 편에 나누어 수송하는 일을 감사에게 영마를 보내어 행위하소서 했는데 아랜대로 윤허하였다.